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유니브 클래스 고규환입니다. 유니브 클래스 윤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로 셋이 모인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왜 이렇게 한 번에 떼거지로 나왔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올해 워낙 입시적으로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의대 인원 증원 이슈도 있고 무전공 학과도 있고 수능 최저에서의 이 수학이나 탐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변수도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해보다도 수시의 라인을 잡는 게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시와 관련된 이제 질문이 많았던 것들을 좀 모아서 댓글 Q&A 시간 이런 것들을 오늘은 좀 자유롭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구독자분들이 수시 변화 상황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의대 관련, 무전공 관련, 수능 관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대 관련 질문들을 드릴 텐데요. 어찌되었든 5월 30일에 나온 모집 요강으로는 결국은 늘어났습니다. 의대 정원이. 앞뒤 다 막론하고 올해가 지금까지 중에 의대 가기 가장 좋은 해인가요? 뭐야? 난 세모. 세모? 그러면 혼자 하신 윤민 선생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한 게 유리한 건 맞죠. 의대에서 인원수가 증가되니까 상위권 비율에서 의대로 빠지는 인원이 당연히 더 증가할 테고, 그러면 스카이나 뭐 서성한 같은 경우도 빠지는 인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다. 단 전체적으로 봤을 땐 유리하지만 완벽하게 뭐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내용은 좀 조심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세모를 한 이유는 요즘에 지방에서 의대 설명회 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면 2등급 중후반까지는 무조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의대 설명회를 되게 많이 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거 지금 지방공 가면 야 2등급 때 3등급 상관없어. 우선 그냥 무조건 써 라는 식의 팽배하대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많이 들려가지고 이게 한두 번 들었으면 네. 저도 이런 얘기 안 저희가 하겠는데 미치겠습니다. 아주. 근데 지금 나타나는 다양한 변수들을 보면 결국 의대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게 보통의 3합 4란 말이지. 이 수능 최저를 갑자기 의대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당장 고3 때 맞출 수 있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가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유리한 상황으로 가기에는 재수생의 증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률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마냥 유리하게만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대 정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역 인재 전형이 40%나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 학생들이 불리한 구조가 아닌가요? 계속 갈리네요. 갈려? 아까 같이 하지 말자며. 그러니까 우리 안 했어. 난 다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한 거지. 그럼 나만 이상하잖아 계속. 야, 뭐를 다른 의견을 들어봐요. 그러니까 다르지. 중요하다. 저희 의견 같으니까. 그럼 거꾸로 공통 의견인 두 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아니 수도권 학생들한테 불리하냐? 불리한 건 없습니다. 당연히. 전부 다 비수도권 지역인지 아닌가요? 네, 아니 실제로 수도권에 늘었잖아요. 성균관대,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 합하면 300명 이상의 증원. 의대 라인에서 그 정도 인원이면 말도 못하는 수준의 엄청난 인원 증가입니다. 불리할 건 없죠. 그러면 엄청 또 유리해진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모이는 경쟁 집단이 훨씬 늘었어요. 아주 다양한 인원들이 지금 의대 때문에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불리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유리한 것도 아니다. 약간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죠. 박탈감을 느껴야 돼? 그렇지,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쟤네들은 저렇게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저 혜택을 누리지 못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지 절대적으로 더 불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마지막 다른 의견이. 자, 다른 의견. 이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비슷한데 결국에는 뭘. 예, 일단은 어차피 상위권 대학들의 입결 자체가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최상위권에서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장을 쓸 때 수도권만 다 6장을 쓰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도 지방을 쓰거든요. 예, 지방을 쓸 때는 분명히 거기에서는 어떤 유불리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받아요.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으로 일반 전형으로 쓰거나 지역으로 변화됐을 때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세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 아니 근데 두 가지니까 왜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싸우고. 다음 질문 주세요. 그러면 같은 메디컬 계열인 치안약수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실제로 의대는 생기부 포인트에 있어서 겹치는 구간이 있고 아닌 구간이 있습니다. 같이 쓸 수 있는 라인이 있고 못 쓰는 라인이 있어요. 교과 라인은 근데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의대 라인에서 뭐 4합 5, 4합 6, 3합 3, 3합 4 그 라인권인데 그 살짝 밑에 라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3합 5, 6, 7 그 라인권에 있는 학교들에선 실제로 영향을 갑니다.
근데 학종은 한의대, 수의대, 네, 저희가 보기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시대, 약대, 생기부 연계성이 있거든요. 거기에선 실은 충원의 영향을 받는 대학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포인트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 인원의 증환으로 그 인원만큼 내려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겹치는 구간에서의 변동이 큰 거고, 그 겹치지 않은 구간은 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고민하셔서 쓰셔야지 무조건 늘었으니까 무조건 던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로 큰 변화인 무전공학과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실은 무전공 이슈는 그 많은 대학들이 73개 대학들이 다 적용을 했습니다. 이해하실 건 증원이 아니에요. 제로서입니다. 제로서. 타 학과에서 인원을 끄집어내서 무전공 만든 것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학과들에선 인원을 뺏겼어요. 뺏겨서 교과에서, 종합에서, 정시에 그만큼 인원을 못 뽑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 잘 되는 것만큼 원래 갔던 그 학과들 힘들어져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입결 활용이 어려울 거예요. 그냥 막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원하는 인기 학과 가기엔 성적이 조금 낮다면 무전공학과가 기회라고 봐도 될까요? 아 나 진짜 이상하네. 우리 안 짰어. 절대 안 짜진 않았지. 아니 나 안 짰어. 우리 나 진짜. 이렇게 되면 나만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의견이 다른 건 좋은 거야. 아, 다 나 똑같이 이러다-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 너는 이제 잘렸구나 이런 거 아니야? 성동대학교인가? 지금 무전공으로 전원을 뽑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생각보다 쏠림 현상이 많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꼭 보편적인 내용은 아니겠지만 학과에 대한 어떤 규제와 규칙과 그 다음에 대학에서 고민, 정부의 지원이 잘 맞는다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게 무전공학과를 만든 취지죠. 그렇죠. 근데 그 취지로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선발이 된다면 저도 오를 하고 싶네요. 자, 근데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해 이제 입시에서 무전공학과 어차피 쓸 수 있는 아이들의 레인지는 정해져 있다. 전기전자 전후 또는 전기전자와 컴의 중간 정도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조금 낮은데 이렇게 해서 무전공학과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일단은 들어간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합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질문이 성적이 낮다면 기회가 더 될까? 약간 입시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 같아서 X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모두 다 이 생각하거든요. 낮공을 가야 돼, 자연과학을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생각을 바꿔가지고 와 그럼 내가 유형 1 써가지고 들어가서 높은 공대로 옮겨야지. 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올해는 첫 해잖아요. 이렇게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전폭적으로 한 번에 모든 대학이 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결국은 이게 됐잖아요. 됐으니까. 물론 들어가고 나면 좋죠. 좋지. 얼마나 들어가고 나면 좋아. 들어가고 나면. 자, 문제는 들어가는 것이다. 거야. 알겠습니다. 무전공은 그러면 완전 자율인 유형 1과 강력 선발하는 유형 2가 있지 않습니까? 유형 1인 완전 자율학과는 이과가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하나, 둘, 셋! 뭐야? 이러지 말자고. 또 나잖아 이러면 또. 아이. 오케이. 예. 실제로 서울대 자전이 생겼을 때 다 그랬잖아요. 뭐야, 결국 뽑혀놓고 나니까 이과만 뽑혔네? 이젠 저는 달라진다고 봐요. 지금 이제 고대라든지 경희대 같은 경우들의 학제 패턴의 변화를 보고 있으면 이제 진짜 자전으로 뽑겠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기존처럼 저 대학은 문과를 좀 더 뽑아, 저 대학은 이과를 좀 더 뽑아 같은 식으로 큰 의미가 없고요. 내신이 오히려 이제는 이과가 더 높아졌으니까 이거 뽑히지 않아? 아니, 이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라인이 달라요. 이과의 최상위권은 메디컬을 갑니다. 문과 최상위권은 자전 안 쓰고 상경을 써요. 좀 다른 패턴의 친구들이 만나서 자전을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인원이 이제 엄청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패턴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무조건 이과가 유리하다, 수학 잘하면 자전 갈 수 있다라는 시대는 이제 저는 지났다고 봐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는 입학사정관이나 대학에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엄청나게 이렇게 막 미래를 생각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막 고민하고 엄청 막 생각한 학생들을 원하고 막 입시에 고민했으면 이렇게는 안 되지 않았을까? 이거 이런 말 해도 돼?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뽑는 건 결국에는 진로, 성적, 그리고 학생의 역량 요것만 보지 않을까?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수학도 잘하고 성적도 괜찮고 생기부 잘 나오는 건 문과보다 이과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과가 더 유리한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위험 발언이긴 한데 괜찮아 같이 나갔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자유전공학부는 통합으로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인문하고 자연을 나눠서 선발하는 학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 학부, 시립대 자유전공학부, 동국대 열린전공학부 등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서 자유전공학부를 선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 학부의 특성이 구독자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난 이제부터 난 PPL을 할 거야. 해야지. PPL하자. 해야지. 옆에서 더 하래. 빨리 해. 윤희가 돈을 벌어야 돼. 자, 우리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 학부는 전공을 선택할 때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인문 한양인터칼리지 학부로 선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학 계열의 컴퓨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예, 사범, 간호, 예체능, 계약학과 그 외 모든 학과를 주전공과 다중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등록자 전원에게 2년간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제공하고요. 학년별 수혜 조건을 충족한 학생들에 한해서 학업 보조비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유전공 학부는 선택할 수 없는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아이들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게 아마 계약학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양대의 반도체 공학과는 SK 하이닉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합니다. 교육 지원, 해외 연수, 취업 보장, 진학 지원이 잘 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학과를 원하는 학생들은 꼭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대에서 수시 부분이 바뀐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서류형, 면접형, 고른 기회 전형에서의 지원 자격은 폐지되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중복 지원은 가능합니다.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시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수능 최저, 즉 수능에 대한 변화인데요. 이번 육모에서는 수능 필수 과목도 폐지된 학교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탐 지원자가 가탄 지원자 수를 다시 역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능에서도 사탐론이 많아질 것 같은데 몇 등급부터 사탐론을 추천하나요?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사탐을 본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탐 정말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봤네, 하나 틀렸어, 3등급 나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자체 밸런스, 즉 난이도가 실은 변별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과목이에요. 정시로 승부를 보겠다 하는 학생들에게 사탐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사탐은 어떤 친구들 평균 등급은 2, 3이 나오고 있어. 근데 과탐 하나가 4야, 5야. 난 최저를 맞춰가지고 뭘 가야 되는데 이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준비해야지. 그런데 한 과목만 준비하기 부담스러워. 그럴 때 보통 사탐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한테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카드죠. 저는 3보다는 4의 표정, 이게 여기가 좀 중요한데 과탐이라고 얘기하는 그 과목을 보면 내용이 좀 많이 어렵고 그 내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특정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내 6평에 4등급이 나왔어요. 그 부분을 지금 열심히 해서 3등급 이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거 좀 생각보다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6평에서 4, 5, 6으로 나오는 애들은 사탐을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과 친구들도 일반 사회 영역이냐 지리 영역이냐 아니면 역사 영역이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좀 맞는 영역들이 좀 있어요.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지리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지리를 되게 좋아하는 애들은 역사를 안 좋아합니다. 문과들도 그런데 우리 이과 친구들이 올 때 그냥 단순하게 문과 애들이 많이 하는 사문생윤 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비문학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사문생윤 하시면 작살납니다. 네, 그러니까 탐구를 바꾼다고 할 때 그냥 사탐의 공부량이 적고 등급 받기가 쉽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큼은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올해 수능도 작년과 같은 기조로 똑같이 킬러 문항이 없는 불수능이 될까요? 하나, 둘, 셋. 오, 이럴 수가. 드디어 이게 좋은데? 일치를 봤어. 야, 또 막상 기쁘네. 일치하니까 또 괜찮은데. 일치하니까 기분 막상 좋네. 일치하니까 기분 좋은데? 여태까지 이상한 놈이 있어요. 이거는 맞는데. 일단 6평이 끝났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고3 학생들의 내용은 망했다, 망쳤다 얘기가 좀 많습니다. 국가에서 얘기했을 때도 자꾸 킬러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비킬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문제 자체를 쉽게 내는 거지 문제를 어렵게 못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 그 내용을 어렵게 만들기로 마음먹으면 어렵게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와 같은 그 내용들은 빼고 당연히 지금 교과 내에서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내는 교수님들조차도 애들에게 감당이 될지 정확히 몰라요. 정부의 기조가 어쨌거나 킬러 문항이 없는 문제 유형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을 했고 하지만 실제로 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전부 다 본인들은 킬러였대.
그리고 올해도 지금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발 예측해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문제 유형을 이런 수준에 대비하자 같은 식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늘 정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 늘 대비하는 자세로 수능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3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합격시킨 게 1999년부터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수능을 매년 겪었는지 나이가 모르겠는데요. 나오는군요. 괜히 얘기했나? 예를 들어 이거예요. 육모에 뭔가 국어가 이렇게 나왔어, 수학이 이렇게 나왔어, 영어가 이렇게 나왔어, 탐구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9월엔 이럴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 근데 또 9월에 6월, 9월에 이랬으니까 올해 수능은 이럴 거야?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마시고요. 그냥 국수탐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매일 무조건 한다. 이것만 좀 생각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학습 관련 컨텐츠를 또 찍으셔야 되겠네. 그럴까? 또 1시간짜리거든요. 말로 보면. 올해처럼 예측 가능하지 않은 입시를 치러야 합니다. 그거는 부모님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저와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의 공통된 과제 또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올해 지치지 말고 이 여름을 좀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심할 때 변하지 않는 게 딱 뭐 하나가 있죠? 네, 성적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건 성적밖에 없습니다.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시고요.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괜찮은 결과를 얻어냈다면 그걸 가지고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마지막 주자가 힘들어. 빨리 하고 끝내는 게 좋아.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는 더 좋은 영상이나 컨텐츠를 준비하고 고민해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